손흥민의 우승은 기적이었다. 독일 트란스퍼마르 크트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축구계가 경악했다. 토트넘, 2008년 이후 17년간 단 한 번도 우승 못한 팀. 베일, 모드리치, 케인 모두 떠났다. 퍼거슨 감독마저 토트넘 우승? 절대 불가능이라 단언했다. 케인처럼 떠나라. 바보같이 남지 마라.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을 조롱했다. 바이에른, 레알, 맨시티 모두가 그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런데 2025년 5월 21일 밤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 67분 교체 투입된 손흥민이 팬들 앞에 섰다. 15년 무관의 한을 품고. 더 충격적인 건 이날 상대가 맨유였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7위였다는 사실. 41년 만에 유럽 우승. 33세 주장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떠나지 않은 자만이 받는 영광이었다. 왜 그는 남았을까? 어떻게 최악의 시즌에 최고의 기적을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이런 역사적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완료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 67분 저는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1대0 우리가 앞서고 있었죠. 히샬리송이 쓰러졌어요. 그 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 넘게 경기장을 떠나 있었어요. 크리스털 팰리스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겨우 감각을 되찾았지만 온전한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로메로가 나중에 말했죠. 형, 그때 부상이 다 낫지 않았었죠?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라운드에 서 있기만 하면 됐어요.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로 데뷔한 후 15년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분데스리가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모든 걸 받았지만 정작 트로피는 없었죠? 워밍업을 하며 관중석을 팠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죠. 2008년 리그컵 이후 17년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교체 보드가 올라갔습니다. 7번. 제 번호였어요. 히샬리송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son.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발은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꿈이었죠. 메뉴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호일룬드가 우리 수비를 몰아붙였어요. 디알로가 측면을 뚫으려 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스코어보드를 봤어요. 1대0 아직 20분 넘게 남았습니다. 동료들이 뛰었습니다. 판더펜이 오버헤드 킥으로 호일룬드의 슈팅을 막아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이 우승을 원하고 있었죠. 저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터치라인을 따라 뛰며 팬들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응원을 유도했어요.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이 소리, 이 떨림,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후반 80분이 지났습니다. 맨유가 가르나초를 투입했어요. 마지막 승부수였죠. 우리는 브레넌 존슨 대신 케빈 단소를 넣었습니다. 팩3로 전환했어요. 뒷문을 걸어 잠그는 전략이었죠. 저는 솔랑키와 함께 전방에 남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만 뛰었어요. 체력을 아껴야 했죠. 발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몇 분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후반 85분, 86분, 87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맨유의 코너킥이 날아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공이 골문 앞에서 튕겼어요. 누군가 걷어냈습니다. 후반 90분이 됐습니다. 주심이 보드를 들었어요. 추가 시간 5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벤치를 봤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짓하고 있었어요. 침착하게. 맨유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디알로가 돌파를 시도했어요. 우리 수비가 막아섰죠.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추가 시간 4분, 5분. 주심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B-. 끝났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어요.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메디슨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로메로가 뛰어왔죠? 판더펜이 소리쳤습니다.
캡틴, 우리가 해냈어? 벤치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칭 스태프, 후보 선수들 모두가 경기장으로 달려왔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손, 오늘 같은 날을 내게 선물하고 싶었어. 우리가 너를 그 자리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잖아. 감독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관중석을 봤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울고 있었어요. 환호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그들도 저만큼 기다렸죠.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오래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받았어요. 저도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트로피가 준비됐습니다. 15kg짜리 유로파리그 트로피였어요. 주장인 제가 들어올려야 했죠. 동료들이 저를 중앙으로 밀어냈습니다. 형, 빨리요. 로메로가 웃으며 말했어요. 트로피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에 잡혔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어요. 15년을 기다린 무게였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관중석에서 폭발음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꽃이 터졌죠. 색종이가 쏟아졌어요.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함부르크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버쿠젠 시절도요. 토트넘에 온 2015년,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첫 시즌이 떠올랐죠. 2017년 챔피언스리그 진출,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수없이 많은 준우승과 4강.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침내 우승이었어요. 트로피를 동료들에게 넘겼습니다. 메디슨이 들었고 비수마가 들었죠. 판더펜이 키스했어요. 모두가 돌아가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팬들이 손을 뻗었어요.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나눴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손, 우리의 레전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껴안았어요.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다시 울었죠.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래, 네가 해냈구나. 라커룸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졌어요. 음악이 울려 퍼졌죠. 선수들이 춤췄습니다. 저도 함께 뛰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가족, 친구, 선후배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케인의 메시지도 있었죠. 축하해, 형.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케인은 우승을 위해 미넨으로 떠났어요. 베일도 레알로 갔죠. 모드리치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어요. 그리고 이 순간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트로피를 다시 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바라봤어요. 유로파리그 우승 2025.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팬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아직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트로피를 들고 다시 그라운드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이 우승은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7년을 기다린 모든 토트넘 팬들의 것이었어요. 다음 날 SNS가 폭발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을 때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모든 플랫폼이 난리였죠. 토트넘 공식 계정이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캡션에는 트루 레전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레전드?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축하 메시지를 남겼어요.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의 진짜 레전드다.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너만 이걸 해낼 수 있었어. 영국 매체들도 들썩였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 모두가 저를 다뤘어요. 손흥민,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주장. 41년 만에 유럽 우승을 이끈 아시아의 전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레딧의 토트넘 팬페이지 COIS였어요. 누군가 글을 올렸죠.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의 진짜 레전드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케인처럼 토트넘 유수 출신의 영국인이었다면 비교 자체가 없었을 거야. 케인, 모드리치, 베일 모두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어. 그들은 팀을 떠나고 나서야 우승했지. 하지만 손흥민은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토트넘에서 우승했어. 손흥민은 그냥 토트넘이야. Son is just Tottenham.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손흥민은 그냥 토트넘이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눈물이 났죠?
경기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거리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돌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거리를 메웠죠. Son, son, son.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유니폼을 입고 손을 흔들었어요.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 한 분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son. 60 years I've waited. 6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분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울고 계셨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경기장이 꽉 찼습니다. 6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모두 저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함성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죠? 17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중석이 또 폭발했습니다. We love you, son.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015년에 토트넘에 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적응하지 못했죠. 떠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10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졌고 수없이 많은 준우승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17년 동안 아무도 못했잖아요. 경기장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울고 있었어요.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매드 풋볼이라는 축구 매체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vs 케인, 누가 더 토트넘의 상징인가? 투표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91% 대 9%. 압도적이었어요. 2600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손흥민은 상징성 면에서 케인을 앞선다. 케인은 기록이 좋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그 자체다. 우승이 이래서 중요하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10년을 보냈죠.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LAFC로 이적이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이 우승이었으니까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우승 일주일 후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으르케인 위쳐 3위벨. 예상된 결과였죠. 케인은 435경기 280골이었어요.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위였죠. 하지만 기사 내용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과소평가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이상하게도 토트넘 팬들보다 다른 구단 팬들이 손흥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왜 그럴까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처럼 토트넘 유수 출신이 아니다. 영국인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종류의 역사를 남겼다. SNS가 또 들끓었습니다. 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케인은 득점왕이지만 우승이 없어. 손흥민은 우승을 위해 남았어. 기록 vs 헌신 당신의 선택은? 토크쇼에도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 케인과 비교되는 게 어떠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케인은 제 절친이에요. 그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비교 자체가 영광이죠. 하지만 우승은 당신이 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남은 이유였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케인이 미넨으로 떠날 때 당신도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바이에른 PSG 바르셀로나. 여러 팀이 저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았죠. 왜 남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함께 기다리고 싶었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붉어졌어요. 레딧에서는 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COIS 페이지에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케인은 객관적으로 더 뛰어난 선수야. 280골은 무시할 수 없어. 하지만 손흥민은 우승했어. 그것도 주장으로. 베일은 어때? PFA 올해의 선수 2회 수상자야. 베일도 토트넘에선 우승 못했잖아. 한 팬이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모드리치 베일 케인.
모두 위대한 선수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났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팀에서 우승했다. 손흥민만이 달랐다. 그는 가장 힘든 시기에 남았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우승했다. 이게 레전드의 정의 아닌가?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손흥민은 선택했어.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히스테이드? 그게 전부야. 매드 풋볼이 두 번째 투표를 열었습니다.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는? 선택지는 케인 저 베일 모드리치였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과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메디슨이 보여줬습니다. 형 봐야 돼요. 73%였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왜 놀라세요? 메디슨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잖아요. 케인이 280골을 넣었는데 형은 우승했잖아요. 메디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날 밤 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케인이 웃었어요. 뭐가 미안해? 넌 자격이 있어? 난 떠났고 넌 남았잖아. 그게 차이야. 하지만 형, 난 진심으로 기뻐. 토트넘이 우승한 게 행복해. 내가 주장으로 트로피를 든 게 자랑스러워.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케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선택했어요. 기록이 아니라 의미를 택했죠. 득점이 아니라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21세기 토트넘 최고 선수 논쟁.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토크스포츠에 출연한 전 토트넘 선수 제이미 오하라가 말했습니다. 전성기를 기준으로 손흥민, 케인, 베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공격 트리오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스날보다 낫다고? 그렇다. 앙리 베르캄프보다 낫다. 논란이 터졌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반발했죠. 하지만 오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베일의 스피드, 케인의 득점력, 손흥민의 다재다능함. 이 조합을 이길 수 있는 트리오는 없다. 문제는 우리 셋이 전성기에 함께 뛴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베일은 2013년에 레알로 떠났어요. 저는 2015년에 왔죠. 케인과 저는 8시즌을 함께했지만 베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상상했습니다. 만약 우리 셋이 전성기에 함께 뛰었다면? BBC가 통계를 냈습니다. EPL 역대 최다골 합작 듀오 TOP3. 1위는 케인과 저였어요. 47골. 제가 24골, 케인이 23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2020년 사우샘프턴전이 떠올랐습니다. 케인이 4어시스트, 제가 4골. 한 경기 최다골과 최다 도움이었죠. 그날의 케미가 생생했어요. 형, 여기? 케인이 소리쳤습니다. 공이 날아왔어요. 트래핑, 슈팅, 골. 4번 반복됐죠. 경기 후 케인이 웃었습니다. 형, 우리 환상의 호흡 아니야? 응. 네가 완벽하게 줬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케인은 미네네, 저는 고데레이로. 비교는 계속됐지만 답은 아니었어요. 골닷컴이 기사를 냈습니다. 손흥민 vs 케인, 토트넘 역사상 누가 더 위대한가? 기사는 공평했어요. 케인의 280골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2위 득점자라는 사실도요.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라는 기록도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454경기 173골, 10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회, 푸스카스상 1회. 그리고 무엇보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주장으로 이끌었다. 핵심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케인은 더 많은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았다. 레딧에서 한 팬이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케인 토트넘 유수 출신, 영국인, 435경기 280골, 우승 0회, 2023년 미네니적. 손흥민 외국인, 454경기 173골, 우승 1회, 2025년까지 잔류 후 박수 받으며 이적? 누가 더 토트넘을 사랑했나? 답은 명백하다. 하지만 반론도 있었습니다. 케인을 비난하지 마라. 그는 13년을 토트넘에 바쳤다. 우승을 원하는 게 잘못인가? 손흥민도 기회가 있었다. 그가 남은 건 선택이었다. 토론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승의 무게를 인정했다는 거죠. 베일과의 비교도 나왔습니다. 베일은 PFA 올해의 선수를 유예받았어요. 2013년 레알 이적료는 당시 세계 최고액이었죠. 하지만 베일도 토트넘에선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레알에서 15개 트로피를 들었지만 토트넘에선 0개였어요. 한 팬이 말했습니다. 베일의 전성기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길고 꾸준했다. 둘 다 위대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 더 많이 기여했다. 저는 이 모든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케인, 베일, 모드리치? 그들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승의 무기였어요. 17년 만에 트로피.
그 의미를 숫자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함성을 들을 때마다 느꼈어요. When he touched the ball, the noise was different.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케인이 있을 때도 제가 공을 잡으면 함성이 달랐대요. 왜일까요? 온라인에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선 달랐어요. 실제로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았죠. You only think that if you've never been there. 경기장에 와본 사람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He stayed. 그 두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가 남았다. 케인, 베일, 모드리치가 떠날 때 저는 남았어요. 2018년 레알 마드리드가 저를 원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직접 연락했다고 들었어요. 제 에이전트가 말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고민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우승 단골. 지단 감독이 있었어요. 호날두, 모드리치, 베일이 뛰고 있었죠. 하지만 토트넘 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기장에서 제 이름을 외치던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스테이선이 또 플래카드를 든 팬도 있었죠. 거절했습니다. 2020년 맨체스터 시티가 접근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를 원했어요. 우승이 확실한 팀이었죠. 매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클럽이었습니다. 또 고민했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제 마음은 토트넘에 있었습니다. 거절했어요. 2023년 케인이 떠났습니다. 미넨 이적 발표를 보던 날이 기억나요. 라커룸이 조용했어요. 13년을 함께한 동료였죠. 절친이었습니다. 케인이 전화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 떠난다. 알아? 괜찮아. 형도 갈 수 있어? 미넨이 형도 원해. 미넨은 저도 원했습니다. 케인과 저 함께 뛰면 우승 확실했어요. 분데스리가, DFB 포칼, 챔피언스리그? 모든 게 가능했죠. 아니야. 난 남을게. 왜? 형도 우승하고 싶잖아. 여기서 할 거야. 토트넘에서. 케인이 한숨 쉬었습니다. 형, 17년째 우승 못하는 팀이야. 알아. 그래서 더 남는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보였어요. 저 경기장에서 10년을 뛰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었죠. 떠날 수 없었어요. SNS에서 팬들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돈도 명예도 우승도 확실한 곳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다. 케인을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을 존경한다. 로이얼티? 그게 손흥민의 가치다. 2024-25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17위였습니다. 충격적인 성적이었어요. 챔피언스리그는커녕 강등권이었죠. 팬들이 실망했습니다. 이게 토트넘이냐, 돈만 쓰고 결과는 없다. 비판이 쏟아졌어요. 저도 비판받았습니다. 늙어가는 레전드, 과거의 영광. 그런 말들이 나왔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로파리그가 있었습니다. 리그는 망했지만 유로파리그에선 살아있었어요. 16강, 8강, 4강.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승. 맨유를 꼈어요. 1-0. 브레넌 존슨의 골이었습니다. 우승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았어요. 2018년의 거절, 2020년의 결정, 2023년의 선택.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트로피를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보상이구나. 케인은 미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했습니다. 축하했어요. 진심으로 기뻤죠. 하지만 저는 토트넘에서 우승했어요. 17년을 기다린 팬들과 함께요. 베일은 레알에서 15개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커리어였죠.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베일의 레알 우승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제 우승은 달랐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우승이었어요. 레딧에서 한 팬이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2018년에 레알로 갔다면? 우승 오해는 했을 거야. 2020년에 맨시티로 갔다면? 매년 트로피 들었을 거야. 2023년에 미넨 갔다면? 케인과 함께 우승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남았다. 가장 힘든 길을 택했다. 그리고 해냈다. 이게 진짜 레전드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He stayed. 그게 전부야. 충성심이 뭔지 보여줬어? 이래서 손흥민을 사랑한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남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팬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죠. 우승 2주 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홈경기였어요. 브라이튼전. 이미리그 순위는 의미 없었죠. 17위로 시즌을 마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우승 세리머니가 준비됐습니다.
경기 전 누군가 저를 찾았습니다. 스티브 페리맨, 오스왈도 아르딜레스, 그레이엄 로버츠. 1984년 UFA컵 우승 멤버들이었어요. 페리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선수 축하합니다. 41년 만에 당신이 해냈군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아르딜레스가 웃었습니다. 우리 덕이라니. 자네가 한 거야. 17년을 기다린 팬들에게 기쁨을 줬어. 로버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자네만큼 오래 기다렸네. 41년이야. 이제 토트넘이 다시 유럽을 제패했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레전드들의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1-4로 졌어요. 리그 최종 순위 17위. 최악의 시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로파리그 트로피가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1984년 레전드들이 가드 오브 아너를 만들었어요. 두 줄로 서서 길을 만들었죠. 저는 트로피를 들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페리맨, 아르딜레스, 로버츠. 그들이 박수쳤어요. 41년 만에 후배가 그들의 업적을 따라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레전드들 사이를 걷는 기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중앙 무대에 섰습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62,000 관중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토트넘 공식 계정이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페리맨, 아르딜레스와 함께 트로피를 든 모습이었어요. 토트넘 구석구석 전설들로 가득하다. 또 다른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혼자 스타디움에 앉아 트로피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트루 레전드 진짜 레전드. 관중석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팬들이 손을 뻗었어요. 의리리 하이파이브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모든 세대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984년 우승을 봤어. 그리고 오늘 자네 우승을 봤네. 죽어도 여한이 없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터널로 들어가기 전 경기장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10년 동안 뛴 곳이었죠. 이제 떠납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디슨, 로메로, 비수마, 판더펜.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형, 레전드 인증 끝났어요. 메디슨이 웃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레전드야. 저도 웃었죠. 로메로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형을 위해. 손흥민을 위해. 모두가 샴페인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겼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런던 시내의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제 찰칵 세리머니 모습이었어요. 태극기를 두르고 트로피를 든 장면이었죠. 10m 높이의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런던 중심부에 자리 잡았어요. 팬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수천 명이 그 앞에 섰어요. SNS에 올렸죠. 성흥민, Spurs legend, a true legend. 토트넘 구단이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트로피를 들어 올린 엘리트 캡틴 그룹의 일원이자 명백한 토트넘 레전드입니다.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구단이 저를 레전드로 인정했어요. ESPN이 특집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선 HUNG-민 더 레스트 댄스. 제 10년을 정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출연했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실력도 뛰어났지만 인성이 더 훌륭했죠. 첫 시즌 힘들어할 때 제가 그를 잡았어요.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케인도 나왔습니다. 형은 제 절친입니다. 함께 8년을 뛰었죠. 형이 토트넘에서 우승한 게 저보다 기뻐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베일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떠난 후 토트넘을 이끌었다. 그리고 해냈다. 존경한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며 울었습니다. 10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트로피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죠. He will be remembered as a hero in this club's history. 클럽 역사에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레전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영원히. 2025년 12월 매드 풋볼이 최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 1위 손흥민, 2위 해리케인, 3위 가레스 베일. 역전됐습니다. 케인을 제쳤어요.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이적했다. 처음엔 적응하지 못했다. 2016년 떠나려 했다. 하지만 남았다. 그리고 EPL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케인과의 파트너십은 EPL 역사상 최고였다. 왼쪽 윙어, 스트라이커, 어디서든 뛸 수 있는 타재 가능함.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 케인처럼 이적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남았다. 그는 진심으로 토트넘을 사랑한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He loved Tottenham. 그가 토트넘을 사랑했다. LAFC로 떠나기 전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어있는 경기장이었어요. 저 혼자였죠. 피치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뛴 곳이었어요. 454경기가 떠올랐습니다. 173골 101어시스트.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순간들이었어요. 2017년 도르트문트전 헤트트릭. 챔피언스리그 첫 헤트트릭이었죠. 2019년 맨시티전 결승골.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골이었어요. 2020년 사우샘프턴전 4골. 케인의 4어시스트를 받아 넣은 골들이었습니다. 2022년 득점왕. 23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1위였죠. 아시아 최초였어요.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67분에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관중석을 봤어요. 비어 있었지만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 선, 선. 10년 동안 들은 소리였어요.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할 소리였죠. 터널로 걸어갔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제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7번. 10년 동안 제 번호였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짐은 이미 다 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남겨두고 싶었어요. 주머니에서 완장을 꺼냈습니다. 주장 완장이었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찾던 완장이었어요. 사물함에 걸었습니다. 다음 주장을 위해요. 잘 부탁해. 혼잣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레디 COIS의 마지막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손흥민이 떠난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당신은 진짜 레전드입니다. 토트넘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우승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You stayed when others left. That's why we love you.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울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보였어요. 10년을 보낸 도시였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포스카스상, 400경기 출전, 비유럽 선수 최초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승.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레전드로 기억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작아졌어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봤어요. 토트넘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Thank you, Sonny True Legend forever in our hearts. 고마워요, 손니. 진짜 레전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저장했습니다. 평생 간직할 메시지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사실. 클럽이 무너질수록 더 빛났던 이름. 최악의 시즌에 최고의 순간을 만든 주장. 떠나지 않고 남아서 우승한 유일한 슈퍼스타.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영원한 레전드.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